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살 건물주의 최진곤입니다. 지난 시간에 투자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 투자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할 때 그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좀 돌이켜 보면은 그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스타빌이나 그 다음에 우린 보보카운티 한번 검색해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언제 투자를 했냐면 9호선이 이제 개통이 임박할 즈음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실제 9호선이 개통이 되니까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좀 세입자들도 좀 많이 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산 고자안동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대물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부도가 나서 이제 업자들이 그거를 좀 할인해서 분양하는 거를 좀 싸게 사서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고자안동, 안산 고자안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오피스텔 가격 시세가 거기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대물 오피스텔이 있었기 때문에 또 투자해서 수익을 좀 얻었던 계기가 됐던 거고요. 실제로 또 분양을 받아서 또 성공한 케이스도 좀 많았는데, 전에 한번 그 1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든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위례 신도시에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오피스텔은 실제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때까지 해서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림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분양을 받아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림동에 있는 오피스텔도 분양을 받아서 그것도 좀 분양가보다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오른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오피스텔도 분양을 잘만 받아도 임대 수익과 그다음 매매 차익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도 분양가 대비 한 1억 정도 올랐거든요.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도. 근데 마곡지구에도 물량이 워낙 그 대규모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벌어졌냐면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그 사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은 한 2년 정도를 기다려서 이제 미리 내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무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공이 됐어요. 오피스텔 완공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물량이 많고 월세도 원래는 예상을 천에 한 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입주 물량이 막 많다 보니까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500에서 35만 원, 4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매매도 많이 이제 그 지지부진하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그냥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1억 3,500이었는데 그럼 1,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라고 가정하면 1,300만 원은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리고 그냥 그 물건을 넘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때쯤에 그렇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물량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 오피스텔을 잡으신 분들은 그 분양가보다도 10% 더 싸게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싸게 샀던 게 지금은 전용 6평짜리 오피스텔이 다 2억 2천, 2억 3천 정도 한다고 제가 한번 그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마곡나루역 푸르지오 시티라고 그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분양가보다 한 1억 정도가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는 언제 해야 된다?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은 신규로 지하철이 역세권이, 지금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나중에 역세권이 들어오는 오피스텔을 전략적으로 노리시던가, 아니면 정말 분양을 받아서 분양가를 올려서 또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물건을 먼저 내가 사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피스텔 제가 이런 말 드릴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되는데 해야 된다, 전용 몇 평 해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포인트가 뭐다? 현재 역세권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오피스텔은요,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세요. 차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풀 세팅이 돼.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게 풀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신혼부부. 근데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역세권이 아닌데 나중에 역세권이 된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가치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세입자들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도 5만원, 10만원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략적으로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면 역세권이 될 만한 오피스텔 찾으시면은 일단 투자 포인트 하나가 완성이 되시는 거죠. 물론 저평가된 지역을 찾으셔야 되는 거는 또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케이스가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가양동에 9호선 생기기 전에 오피스텔에 투자했던 사례에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양을 받는 거예요. 아예당초 분양을 받아서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할 지역을 잘 전략적으로 노려서 들어가시는 거죠. 요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오피스텔. 세 번째 투자 전략은 뭐냐면, 오피스텔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프리미엄이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떨어지는 오피스텔. 그런 오피스텔을 급매로 잡는 거예요. 계약금 포기 물건들. 이렇게 잡아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곡지구에 관련된 오피스텔 투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때 그 마이너스 피 나셨던 분들은 실제로 돈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계약금 포기했죠. 1억 3천에서 계약금 포기하면 1억 2천 정도의 분양이 된 거잖아요. 근데 대출은 1억 3천 분양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60%가.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또 보증금 1천만 원 받으니까 1억. 그럼 내 돈이 실제로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시세가 1억 정도가 올랐다? 수익률이 그렇게 따지면 500%가 넘는 거죠. 2천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500%.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투자 포인트를 전략을 잘 짜서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의외로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구체화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곡지구 같은 케이스, 현재는 마이너스 P 물건이 프리미엄이 나오는 물건이지만 차후에 역세권이 돼서 충분히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계약금 포기 물건들이 있지만 추후에 역세권 지하철이 뚫리게 되면 역세권 오피스텔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에 대해서 제가 지역을 좀 오픈하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꼭 이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